수요일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는 정말 중요한 의혹과 관련된 검찰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조사를 받고 돌아간 이재명 대표인데요. 8월 31일에 단식을 시작했으니까 정확히 이제 2주가 된 이재명 대표 단식 투쟁입니다. 과거 단식을 했던 사람들보다는 비교적 건강하다. 이게 대체적인 평가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 몸 상태에 적시로가 켜졌다. 오늘 민주당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통상 10일에서 14일을 넘기면 의학적으로 불가역적인 손상이 온다는 것을 감안하면 단식 한계에 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직까지 심각하게 비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체온증 등으로 인한 신체 기능의 저하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7일째 검사에서부터 전해질 불균형이 보이기 시작하였고 어제부터는 부정맥의 빈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체중 감소도 상당하여서 지금이라도 단식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향후 심각한 이상 소견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단식 중단을 강력 권고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수시로 체크해서 이제 의료진에게 보냈거든요. 그 빈도수를 좀 늘리겠다라는 거고요. 단식 얘기 좀 시작을 해볼까요? 당대표 비서실장 얘기는 여기 보면 단어들이 저체온증, 신체 기능 저하, 부정맥 빈도, 체중 감소. 일단 건강에 적시로가 켜진 건 분명해 보이는데 오늘 보니까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국회에 119를 부른 모양이에요. 그렇죠. 사실 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의학적 소견입니다. 이제 의사들이 봤을 때, 자, 단식을 계속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문제인데 사실 뭐 지금 저체온증이라든가 신체 기능 저하 증상은요 한 4, 5일 지나면 흔히 생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경우 따져보면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한테만 특이한 현상은 아니고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단식을 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의학적으로 뭐 심각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자, 지지자들은 이제 늘 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태를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당이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뜻과 다르게 구급차를 불러서 뭐 심지어는 뭐 구급차 그 구급 요원들이 그 부근에 그 접근하는 거를 뭐 당에서 막고 뭐 이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글쎄 이 문제는 어찌됐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의학적 소견이다.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 주변에 그 의사인 국회의원도 지금 그 있고요. 그다음에 뿐만 아니고 그 계속해서 그 여러 가지의 그 어떤 그 데이터들을 의사들한테 보내서 지금 체크하고 있다는 것이 전준호 비서실장이 얘기니까 저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지지자들이 아주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뭐 이런저런 소동을 일으키는 것은 오히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일에 방해만 될 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딸로 추정되는 지지자들 저렇게 국회 구급차까지 보냈고 여기 좀 보면 이게 아마 오늘 아침 오전 11시 8분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재명 죽는다라고 하면서 민주당 관계자는 괜찮다. 이 대표 잘 체크하고 있다.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이게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니까 실제로 민주당의 지도부 가운데 한 명인 서은숙 최고위원이 지지자들과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아니 이재명 대표가 어떤 상황인지 영상이든 사진이든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단식 언제 끝내냐 했더니 시간 정해서 라이브로 공개하고 이재명 대표 의증이 중요하다. 아니 대표님 생각 무시하셔라. 최악의 경우 어떻게 할 건가. 그런 일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다. 글쎄요. 지지자들 입에서 개딸들 입에서 당대표 생각 무시하셔라는 표현도 좀 이례적이고 일단 개딸들이 상당히 좀 걱정하고 있는 것들이 좀 고스란히 드러났네요. 아무래도 단식이 14일째라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이죠. 여러 가지 현재까지 뭐 혈당, 혈압 등등의 뭐 문제가 없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시시각각 변하고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지자들로서는 그 건강이 무엇보다 걱정이 될 것이고 또 이런 상태로 이제 어쨌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것에 대한 대처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염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대표의 상태가 지금 정확하게 어떤 상태인지 영상이든 사진이든 좀 수시로 좀 공개를 해주고 설명을 해줘라. 우리는 알 수 없지 않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지도부로서는 무엇보다도 대표의 의중이 중요하다. 대표는 일단 계속하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만일에 염려하시는 그런 상황이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고 하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뭐 지도부가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위기 관리를 하고는 있지만 지도부 또한 아마 이재명 대표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 어떤 상황, 위급 상황에 바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지금 뭐 14일째라는 시기 자체가 좀 그런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식 투쟁 초반에는 당시 언론에서 여러 비판이 나왔던 게 아니 어떻게 응원사나 하는 사람만 있고 단식 말리는 사람은 없냐. 뭐 이렇게 좀 비판 목소리도 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좀 이 대표의 단식을 만류하는 요청들도 의원들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몸 상할까 제일 걱정입니다. 국민들이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기운이 없어 보여서 걱정입니다. 아직 제대로합니다. 포토라인에서 쉬었을 때 뒷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리가 거의 지금 젓가락입니다. 얼마나 몸이 지금 상하셨는지는 앉아 계시는 것도 좀 힘드시고. 네. 폭력적으로 모든 걸 억압하려고 하니까 끝이 없을 거예요.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주변에 만류도 있고 그래서 민주당 측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 장소를 아시는 것처럼 국회 본청 앞 천막에 설치했었는데 오늘 실내인 국회 당대표실로 옮겼습니다. 단식 중에 가장 건강에 해로운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어제 검찰의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겉으로는 건강한 척 하시지만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좀 힘들어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단식장을 국회 당 대표실에서 하시게 됩니다. 외부에서 대표 회의실로 단식장을 옮겼다라는 것은 단식을 더 이어가겠다라는 당대표의 결연한 의지가 담겼다고. 천막 단식 국회 본청 앞에 있었고 뭐 실제로 많은 지지자들이 와서 뭐 절도 하고 동조 단식하고 삭발 투쟁하고 했었는데 실내인 당대표실로 단식장을 옮겼다. 상대당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단식을 좀 더 오래 해야겠다는 판단에 따라서 이제 장소로 옮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천막이 계속 계시다 보면 지지자들도 만나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좀 체력 소모가 있게 되겠죠. 근데 이제 실내로 옮기게 되면 그런 과정은 생략이 되니 아무래도 체력 소모가 좀 덜하게 되고 지금 상황에서 단식을 중단할 만한 명분도 딱히 찾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단식 장기화에 대비한 그런 장소 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애초에 단식 시작을 할 때 뭐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출구 전력이 뭐냐, 언제 어떻게 단식을 그만둘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의문이 많았었습니다. 그만큼 급작스럽게 결정된 단식인데 지금 단식한 지 내일이면 2주일이 되는데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많이 바뀐 것 같지 않고 또 단식을 만류하는 어떤 움직임도 그렇게 크게 있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단식이 좀 더 진행돼야 한다는 판단, 그렇다면은 조금이라도 체력 소모를 줄이기 위한 방편을 찾은 것이 장소 이동, 실내에서 단식을 이어가는 것으로 결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좋게 평가하십니까? 나쁘게 보세요? 단식을 뭐 계속 하시지 않기를 바라는데 예. 적어도 단식을 오래 하겠다는 결정 그것만 본다면 장소 이동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지금으로서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괜찮은 방법이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실내로 이동해서 단식을 한다는 것을 과연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거는 민주당에서 고민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결기가 없다라는 표현을 애들러서 좀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이승훈 변호사님. 그러니까 여당에서 애초 단식부터 계속 나왔던 건 뭐 웰빙 단식, 다이어트 단식, 뭐 신델라 단식 같은 출퇴근 단식인데 뭐 실내에서 단식하는 것도 일종의 투쟁 방법 중에 하나긴 하지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 혹은 주변에서 만류를 하는데 단식은 이어가야겠고 여러 여건상 단식에 대한 모양새가 좀 축소되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본청 앞이나 국회 당대표실이나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단식을 시작했고 그 명분이 국정쇄신이나 내각
교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단식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명분을 받기 위해서라도 또 그리고 국민의힘이나 정부 입장에서 보면 계속해서 조롱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출퇴근 단식이다 이런 비난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단식을 그만둘 수는 없다는 측면이고요. 예. 또 검찰 조사 이후에 체력이 굉장히 많이 소진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예.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잘잘못을 떠나서 이런 야당 대표 단식에 대해서 만류하고 협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예.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또 인도적인 측면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롱으로만 일관되면서 당신 단식해라 어디까지 하나 보자. 라고 하는 것들은 이건 정치가 아니라 정적과의 그냥 혈투 싸움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만두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국민들께서 얼마 걱정하시겠어요. 처음에 뭐 여야 지지자들을 떠나서 단식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모습을 보면 굉장히 초췌해지고 걷기조차 힘든 모습들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단식을 이제 종료하고 또 다른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기 때문에 예. 정부의 여당이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내어놓아야 될 것들을 좀 내어놓으면서 야당 대표에게 단식을 좀 만류하는 것이 좋은 방향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당대표실로 들어가는 이 대표를 보니까 반팔 티셔츠 차림에 이제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데 어제 신었던 저 파란색 운동화와 함께 왼손에는 처음 봅니다. 지팡이를 짚고 하나씩 가고 있어요. 오늘 실내로 이동했고 이제 당대표실, 국회 당대표실이 이 대표의 단식 농성장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2주째 이재명 대표, 제1야당 대표 단식이 좀 진행이 되니까 아까 뭐 저혈당 얘기도 있고 체중 감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언론에 많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림자 주치라는 민주당의 현직 의원 이용빈 의원이 좀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이분이 원래 의사 출신입니까? 그렇죠. 마을 의사 출신이죠. 이제 광주 광산갑이 지역구로 있는데 요즘에 어쨌든 이재명 대표 곁을 거의 24시간 지키고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특별한 지역구 활동이나 중요한 의정 활동 할 때를 제외하면 거의 이 이재명 대표 단식하는 옆에 같이 붙어 있으면서 이제 건강을 체크를 이용빈 의원이 하고 있는데 예. 방송 카메라나 이런 게 비칠 때 이제 거기에 안 나타나게 뒤쪽에 숨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림자 주치이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 이름을 붙였는데 지난번에 9일 날이죠. 이재명 대표가 수원지검 출두했을 때 그때도 거기 가서 이제 대기를 했었고 12일 날 2차 조사 받으러 갔을 때도 검찰 조사에 동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의사 출신이고 또 이재명 대표가 단식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지지자들이나 당으로서는 또 걱정되는 측면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용빈 의원이 곁에서 이재명 대표의 건강을 체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뭐 이용빈 의원으로서도 내년 총선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 열심히 좀 이 대표를 보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 단식 농성장 옆에 저 사람은 누구지? 잘 안 알려진 인물로 보여서 궁금하셨던 분들 많을 텐데 이른바 그림자 주치를 보이는 전남대 의예과 출신의 이용빈 의원이 뭐 이것저것 기본적인 그 건강은 계속 체크하는 것 같습니다. 단식 선배라고 좀 불러야 할까요?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 현 상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극하고 힘든 상황이죠. 초인적인 정신력을 지금 보여주는 건데 이 단식은 다 사람 개개인마다 또 다르죠. DNA가 다르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아주 좋은 체력을 물려받은 것 같아요. 이정현 대표 같은 경우도 그때 막 한 7제 될 때는 막 떼굴떼굴 굴렸어요. 그냥 힘들어가지고. 이제 출퇴근 당시 형태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반은 노숙이고 반은 이제 또 실내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이제 안정을 취하고 웬만큼 숙면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은 단식 조건에서 상당히 롱타임으로 갈 수 있는. 글쎄 이거를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무슨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표가 DNA 유전자가 남다른 것 같다. 부모에게 좋은 체력을 물려받은 것 같다. 12시간 안정된 숙면과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서 진정성을 절반만 인정한다.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저 말이 참 묘하죠. 여러 가지 뜻을 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본인이 단식을 했는데 본인은 계속 야외에서 단식을 했어요.
야외에서. 그러니까 한 번도 그 어떤 실내로 들어가거나 뭐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단식 투쟁을 제대로 했다. 제대로 했다고 지금 본인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단식을 하고, 그다음에 오후 10시부터는 대표실로 이동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고 지금은 이제 대표실에서 그 앞으로 24시간 단식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약간 애둘러서 이제 뭔가 좀 의심이 든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저렇게 한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대표실에서 하는 그 12시간의 단식이라는 것이 안정된 숙면과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거거든요. 근데 본인은 그런 여건이 안 되고 전부 다 바깥에서 그 단식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한번 뭐 얻어맞는 뭐 그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체력 소모가 바깥에서 하면 훨씬 많다 하는 거 얘기하고, 그다음에 DNA가 남다른 듯. 근데 본인은 열흘 만에 그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지금 오늘 14일 차잖아요. 2주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김성태 전 원내대표 그 본인이 보기에는 저 정도면 자기와 많이 다르다. 뭐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남다르다 이런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요, 이 단식 장소를 이동했다. 그것도 실외에서 실내로 이동했다. 뭐 이런 부분은 아마 여러 그 의문들을, 적어도 지지자한테야 그렇지 않겠지만 지지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의문을 불러일으키기에 딱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부모에게 좋은 체력을 물려받은 것 같다. 뭐 약간의 의미심장한 얘기도 단식 선배인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안에는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를 두고 방탄 단식을 그래서 더 연장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어제 민주당의 의원총회에선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하는 듯한 이런 발언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2년에 가까운 일방적이고 굶겨 죽이는 게 아니라 말려 죽이는 이 검찰의 처분은 저는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저들의 소굴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결론에 이르러서 단밤 깊은 고민 끝에 절대로 이재명을 저들의 아가리에 내줄 수 없다라는, 이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기 직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는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결의대회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에게 공언한 불체포 특권 포기는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돌고 돌아 또다시 방탄 대우를 갖추겠다는 선언한 것입니다. 대략 18일 정도면 검찰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할 것이다. 대북 송금 의혹과 백현동 의혹 묶어서. 이거를 국민의힘에서 평가할 땐 친명의 불체포 특권 포기가 아닌 체포동의안 부결 명분 쌓기 작전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단식이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방금 박범계 의원 발언을 보시면 그 단식을 둘러싼 친명계 의원들의 결기가 총천연색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뭐 저들의 아가리에 이재명 대표를 내줄 수 없다. 결국 이재명 대표는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성공한 듯 보여요. 본인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인신구속을 할 수 있는 체포동의안 가결, 이것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가능하게 됐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까지 진행된 마당에 아무리 비명계 의원이라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거기에 가표를 찍을 수 있을 그런 상황이 되겠느냐. 지금 누구도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뭔가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 그만큼 지금 이 순간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안에서는 거의 성역화되어 있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상황은 성역화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단식의 목적이 결국은 체포동의안 부결로 가기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게 되는데, 뭐 과한 해석이라고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나온 현상만을 평가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원래 원한 것이 이것이 아니었냐,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근거 또한 찾기 어렵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저 말 한마디 있잖아요. 제가 어제 저 단어는 읽지 않았지만 그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검찰의 입에 이재명 대표를 내줄 수 없다는 표현 자체가, 분명 이 대표는 국회 연단에서 자기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는데
이게 마치 지금 대북 송금 의혹은 검찰이 정말 조작 수사니까 체포동의안 또 넘어오면 부결시켜야 된다. 지금 당 내에서도 여러 감론들박이 있으니까 뭔가 친명들, 박병기 의원이 나서서 이걸 호소하는 듯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저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당 대표가 굉장히 처절하게 사투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측은한 마음이 있을 것이고 또 윤석열 정부가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만 굉장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불체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대국민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사직생의 각오로 단식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검찰의 영장이 청구된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저는 개인적으로 결단을 할 것으로 봐요.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체포동의안에 동의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여지고 또 영장은 기각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다만 만약에 여기서 자꾸 지도부 쪽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힘들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 버린다고 한다면 영장 발부율마저 높아지고 민주당 내에 갈등만 커질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런 갈등의 소지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선택보다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검찰의 수사가 조작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영장이 기각될 것이고 그래서 전공법으로 원칙을 선택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뭐 친명이 마치 군부를 떼듯이 그럼 만약에 구속영장 청구해서 불체포 특권 국회로 넘어오면 체포동의안 국회로 넘어오면 이걸 부결시켜야 되는 여론을 좀 떠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고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